to start sending letters out to various countries starting tomorrow. We'll probably have 10 or 12 go out tomorrow. And over the next few days, I think by the 9th, they'll be fully covered. And they'll range in value from maybe 60 or 70% tariffs to 10 and 20% tariffs. We don't want to. I don't want to stretch it too much. We want to keep it pretty reasonable. And I think it's very reasonable. They'll start to pay on August 1st. The money will start to come into the United States on August 1st. 관세 협상 얘기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예, 임박한 관세 협상 이야기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이죠. 벌써 사흘 뒤입니다. 공포의 통지서라고 하는데 곧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이 통보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한 발송을 예고한 건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는 7일에 12개 나라에 서한을 발송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10에서 20%뿐만 아니라 관세율 60에서 70%까지 언급됐거든요. 허준 변호사님. 사실 지난 4월엔 최고 50%까지 언급이 됐는데 뭔가 더 높아진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도 비상인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관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선언적으로 최고 50% 관세율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는 서한을 통보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의 관세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최고 70%까지 매길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어떤 국가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관세를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롭게 세율을 통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는 국가별로 품목별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이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적용이 될지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어떤 품목에 적용이 될지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한 상황 같고 트럼프 측에서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8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사실상이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된 셈이고 그 기간 동안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거든요. 예.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까지 예측됐던 이 관세율이 25% 최고였는데 이게 FTA 국가 중에는 최고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그것보다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일단 진행되는 상황과 교섭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미국의 관세 리스크 다시 부상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찍은 지 하루 만에 2% 가까이 하락 마감한 겁니다.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협상 전략의 기본은 사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바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시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높은 것들을 제시해서 압박을 해서 불확실성을 키운 다음에 원하는 것으로 차츰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70% 카드까지 꺼내면서도 아직까지는 또 적용을 유예하는 실질적인 어떤 시간을 또 주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마 국내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난 4월 이후에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3,054.28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전거래일 대비도 1.99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이게 관세 어떤 여부의 관세 이슈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또 일부 소멸됐기 때문에 하락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관세 이슈는 앞으로도 영향을 계속 미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낙폭이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겠지만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발
공포의 통지서가 예고가 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이번 주말부터 미국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고 하는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유예 데드라인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낙관적 그리고 또 비관적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유예를 통해서 계속 상호 호혜적인 내실 있는 그런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한구 본부장 낙관적, 비관적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만큼 불확실성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춘 부의장. 근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일단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전 유예 연장이 일단은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했을 때부터 시간은 저희의 편이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왔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고 실제 미국 내부에서도 저항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저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사실 이 처음에 관세 협상 다른 나라들이 이미 시작했을 때 저희는 탄핵 정국 때문에 정부가 부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서 좀 시간을 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명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나라들이 어떻게 관세 협상을 해나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사실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라고 전략이 없겠냐. 하지만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국에게 전략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도 상당히 다양한 플랜 A, 플랜 B까지 다 짜고 있을 거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국회 산자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정부 협상 전략이 아니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박민영 대변인, 미국이 우리 측의 그 관세 연장 요청을 좀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에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가 협상을 주도할 거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30분 통화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백악관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새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기는커녕 지금 대통령 양국 정상 간의 상견례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통상본부장과 실장급들을 대신 보내서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것이 전략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안일하거나 아니면은 정상 간에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한미 상황입니다.